지금 방금 저와 같이 봤던 게 영업비용 계정 과목들을 앞 시간에 봤었죠. 근데 영업비용 계정 과목 중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우리 그 교재에서는 판관비만 나와 있어서 이 얘가 안 나와 있는데 제조 경비에서만 쓰는 건데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얘는 키워드가 임가공 용역이다라는 임가공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임가공 의뢰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 계정 과목을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같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임가공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외주 가공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을 가지고 또 좀 더 볼게요. 근데 이 앞에 영업외 수익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도 많기 때문에 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가요. 자, 이자 비용은 우리가 대변에 이자를 주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라고 쓰겠죠. 대변에 돈을 주고 그게 이자였다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라고 쓸 거고, 자, 외환차손 외화 환산 손실은 보면 이 앞에 외환 차익 갈 때 했던 그거 그대로 반대죠. 환율이 내리면 우린 자산이면 환율 내리면 손해고 부채면 환율이 오르면 손해라는 거예요. 빚은 환율이 오르면 빚이 늘어나니까 손해인 거고, 자산은 내 받을 수 있는 돈이 환율이 내려가면 줄어드니까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환산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결산일 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산은. 그럼 차손 차익은 뭔가 회수나 아니면 상환이라는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차손이다 차익이다라고 쓰는 거고, 결산일 때는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을.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어음에 할인할 때에 매각 거래인 경우에 할인료를 말하는 거죠. 매각 거래인 경우에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음의 할인에서 그때 우리는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자, 다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뭐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건 평가든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처분이든 전부 다 우리는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거니까, 우리 장부 금액보다 기말의 공정 가치가 내렸으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내려주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써주고, 또 장부에 적혀있는 단기매매 증권 금액보다 처분했을 때에 돈을 더 작게 받으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형자산의 처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형 그때 이야기했던 게 건물이 화재로 불타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재고자산이 도난이래 그 뭐 홍수라든지 뭔가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대변의 재고자산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없어진 그 재고자산도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우리가 처분 판매하면서 돈을 작게 받으면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게 될 거고, 투자자산 처분 손실도 우리가 투자자산을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보다 돈을 작게 받게 되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잡손실은 의미가 크지 않는 손실 비용들을 잡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분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실 게, 자,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회계 처리 시 수익 비용의 금액은 무조건 전액을 쓰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다, 월급이 얼마다, 무조건 전액을 쓸 거예요. 금액을 쪼개거나 일부만 쓰는 일이 없어요. 돈이 전부 다인데 일부 돈 주고 일부 외상했다, 이런 건 반대쪽에 일어날 일이지, 아니면 얼마 원천징수하고 얼마만 줬다, 다 반대쪽에 지급하는 방식이나 받을 때 쓰는 거지,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이라는 거예요. 전액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쉽게 분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자, 월급을 줘요. 그럼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급여고, 급여가 200이래요. 그러면 200만 원이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천징수 20만 원 하고 나머지를 보통 예금 지급했대. 그러면 예수금 20만 원, 나머지는 18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전액을 쓴다는 걸 잡아버리면 반대쪽 분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자리는 대변, 대변의 이자 수익 1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고 예를 들어 70만 원만 받았다면, 나는 보통 예금에 7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차이 나는 30만 원은 원천징수 당했으면 선납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식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3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직원들 회식했으면 복리후생비라고 쓰겠죠. 그럼 회식비 100만 원이라면 얘는 무조건 100만 원 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중에 보통 예금이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만 원은 카드 긁었대.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A 카드사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분계를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론에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의 위치를 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위치에 전액을 쓰고 가면 분계가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게 적혀 있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자, 교재에 표시해 두시고 체크만 접어두거나 표시해 두시고, 저 수업 안 할 거예요. 이거 왜 수업 안 할 거냐면 수업 할 게 없어요. 내용 제가 읽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엔 AT 시험에 어쩌다 한번 이론으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내용 문제 나오는 게 보기가 얘네들이에요. 혹은 얘네들 적어놓고서 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얘네들 읽을 수밖에 없고 이 글자 안에서 나와요 다들. 정말 문제가 유치하긴 한데, 근데 어떤 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건 뭐냐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혹시 외감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출액 70억 넘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아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승인 내줘야 되는데, 그럼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사가 작은 외감법 적용 회사고 회계사가 우리 회계사 사무소를 쓰고 있어요. 회계법인이나. 그럼 걔네들이 작성해 줄 거니까 전 장부 안 쓸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다 정리해 줄 거니까.
난 가계부만 쓸 거예요. 근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외부 감사는 외부 감사고 내부적으로도 똑같이 회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금 관리부터 전부 다를. 그렇게 해서 외부 감사 때 그 둘의 차이도 조정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하는 방식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도 따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외관법에 의해서도 작성을 하면서 성과 평가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도 방식이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예요. 그래야 그때 자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외부 감사 받아도 전부 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써서 우리 자산도 통제를 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쓰면 뭐 위험 평가를 할 수 있고 뭐 정보 의사소통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 지금 보면 나중에 다 까먹을 거니까 제가 나중에 그 기출 문제 풀 때쯤에 말할 거예요. 왜냐면 기출 문제 풀 때도 초반에 안 보이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한 문제가 보여요. 그럼 그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아 그거지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읽고 다 배워서 그 문제가 나온다면 풀 거냐, 아니면 이 문제는 아 나 지금 다른 게 더 급해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오길 기도하거나 나오면 그냥 2점 아웃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보고 나서 얘를 다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 한 줄 아실 거예요. 이 글자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문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특별하게 수업해드릴 양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즐거운 컴퓨터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 인터넷 창을 여셔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31i.com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스마트 A 프로그램 이런 거 열지 마시고 다 닫으시고, 스마트 A 프로그램 다 닫으시고,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품몰이라고 있어요. 제품몰. 그럼 제품몰에 가면 아래에 AT 수험서 자료실이라고 있죠. 지금 제품몰로 왔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 카페 가입되어 있으시면 카페에 아래에 AT 교재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똑같은 여기로 바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백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회계 실무 1급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는 얘 있죠. 회계 실무 1급 백데이터. 자, 클릭하고, 자,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 클릭해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FAT 1급 이런 파일이 생기실 거예요. FAT 1급. 용량 얼마 안 되죠. 20메가니까.
자,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압축 풀기가 아니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자, 뭐 이런 창이 뜬다면 여러분 안 뜰 건데, 뜬다면 얘라고 하면 쭉 풀리고 조금 기다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열려요. 프로그램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돋보기 했을 때에, 자,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데이터가 또 왜 이래? 어? 이 데이터가 아닌데. 자,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다운 받는 파일이 혹시 28메가 정도 되나요? 7메가? 혹시 다운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보내드렸으니까 카카오톡에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돋보기 했을 때에 1장 완료, 2장 완료, 3장 완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이게 안 나오고 얘만 있으면, 얘만 있나요? 얘는 없고, 예, 이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얘 없으면, 자, 지금 얘네들이 데이터를 좀 이상하게 해둬서 웹하드로 들어가서 313489 313489로 해서 웹하드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지금 카카오톡 컴퓨터 설치되신 분은 제가 드린 파일 받아서 쓰셔도 돼요. 웹하드에 내리기 전용의 AT 수험서에 2000년 자료에서 얘를 다운받으세요. 웹하드로 받으실 분은 그냥 웹하드로 가셔서, 그렇게 해서, 자, 데이터를 설치할 때는 항상 프로그램 닫고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얘가 나와요. 자, 아직 안 되신 분 손. 수양씨 안 됐고, 수양씨 안 됐고, 용호씨, 야씨. 지금 우리 웹하드 쪽에 와서 얘를 가지고
받은 후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시험시 되셨나요? 소양씨도 지금 이렇게 1장 완료, 2장 완료. 유나씨 됐나요? 지금 어디 다운받는 거에서 아니면 다운로드? 어느 부분이 안 돼? 뭐를 어디서 여기에서 얘는 다운받았고 AT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경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이 파일을 지금 제가 줬던 파일 있죠? 그럼 이 파일 이 파일은 앞쪽 풀기가 아니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야 데이터가 풀리는 거예요. 자, 우리 민지 또 멈춘 것 같다. 유나 씨 안 돼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따로 뺐다고?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따로 뺐다는 건 어떤 거지? 내가 모르는 건가? 설치할 때 다른 경로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A 프로그램 설치할 때 다른 곳에 설치했으면 그럼 이 데이터를 설치를 못 하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 경로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고 바탕화면에 빼면 안 됐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설치 파일도 실행 파일이고 얘도 실행 파일인데 실행하면 한 군데 다 들어가는데 그걸 딴 데 옮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옮길 실력이 되면 그 폴더도 같이 앞쪽 파일도 같이 풀어야 되겠죠. 자, 유나 씨 말고 또 혹시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유나 씨는 시도해 보시고 안 되시면 화면 보시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연습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영상 보시고 자 이제 우리 교재는 167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FAT 1급에서 돋보기 누르고 우리 일장 완료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제가 전에 일장 입력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게 일장 완료돼 있는 백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썼던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자, 그럼 일장 완료를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고 일장 완료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 완료되어 있는 회사 여기 들어오셨죠? 자, 그럼 이제 회계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고, 자, 이제 일반 전표라는 걸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시고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방식의 날짜 쓰는 건, 자, 여기에 1월 1일이라고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날짜를 01이라고 치든지 아니면 1 엔터라고 치든지 화살표에서 하시고, 그리고 11이라고 치면, 자, 우린 지금 1월 1일자에 발생한 전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럼 그날에 발생한 전표만 쓸 때는 여기에 날짜를 쓰면 그냥 그날에 발생한 전표만 쭉 입력을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일어난 여러 날짜의 그 전표를 쓰려면 계속 날짜를 바꾸는 건 불편하겠죠.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글자 적혀 있는 거 지우는 방법은, 자, 저처럼 여러분들 컴퓨터로 얘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그럼 이렇게 색깔이 되게 들어갔죠.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워져요. 자, 우리가 적었던 글자를 지우려면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시면 돼요. 스페이스바가 뭔지 아시죠? 키보드 아래 길쭉한 짝대기.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번 클릭하고 엔터 치면 글자가 지워지는데, 자, 얘 날짜를 안 쓰고 월만 쓰니까 여기에 날짜를 쓸 수 있게 되죠. 그죠?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같은 달에 전표 입력하는 게 뭐 3-4개씩 나오는데 계속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럼 자, 날짜를 쓰면 이제 여기에 1일이면 1월 1 엔터라고 치면 9분에 들어갔죠. 1일에 날짜 쓰니까 이제 9분에 커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내가 뭘 입력할지를 F2번 눌러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때는 아래쪽을 보는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 뭘 입력할 거냐라는 건데, 1번 출금이라는 건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걸 대변 현금 안 써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만 써주면 대변 현금 자동으로 분개해주는 게 출금 전표. 2번 입금은 반대로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건데, 그 현금을 내가 따로 안 써도 차변에 현금은 되니까 대변에 왜 들어왔는지만 써주면 되는 거, 그걸 입금 전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차변 대변으로 이번 쓰는 계정 과목은 차변 거야, 이번 건 대변 거야 라고 차변 대변으로 쓰는 걸 우리는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6번은 저하고는 쓸 일 없어요. 저는 컴퓨터가 쓴 걸 인지만 하지 안 쓰니까 5번 6번은 쓸 일 없어요. 계산 때도 안 써요, 저하고는. 자, 그럼 우리 먼저 출금 전표를 가지고 직원 회식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볼게요. 그럼 현금으로 줬으면 출금 전표를 쓰면 되니까, 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에 숫자 1번 누르시고 여기 숫자 1번. 그럼 출금 전표라고 떴죠. 자, 그리고 직원들 회식비면 복리후생비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보면 계정 과목은 코드에서 F2번 누르거나 아니면 글자 2자 정도 복리 이런 식으로 2자 정도 치고 엔터 치면 복리후생비가
쭉 보이죠? 이 중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먹었으면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엔터 치면은 차변에 금액 안 쓰면 얘가 안 넘어갈 거예요. 금액 쓰셨죠? 그럼 100만 원이면 1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전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출금 전표는 내가 지금 차변 계정 과목만 써도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분계가 들어와 있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이게 우리 출금 전표라는 거예요. 출금 전표는 우리 지수현 씨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심각하게 보시길래 뭐 잘 안 된다 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자, 제가 여러분들 1일이라 누르고 이번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써볼게요. 숫자 3번 누르면 차변이고 이번에 여기에 복리라고 치면 복리후생비가 되고 자, 엔터 쭉 쳐서 차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차변의 금액을 써줘야 되겠죠.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다음 이제 대변을 쓸 거예요. 엔터 치면 위에 게 따라와요. 자, 보세요. 또 엔터 치면 위에 게 따라오는데 저는 대변에 현금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은 내가 실수하면 위에 덮어 쓰면 되지 일부러 지우고 쓸 필요 없어요. 다시 여기에 4번 누르시면 여기로 들어가서 4번 누르면 대변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현금이다. 그리고 쭉 가서 끝에 100만 원 이렇게 쓰면 자, 위로 커서를 올려보시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지금 제가 이 차변 대변으로 한 분계하고 위에 출근 전표로 한 분계하고 위아래 차이가 있나요? 아래 분계 지금 아래쪽 여기에 있는 분계 그림 보면 차이가 없죠.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이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얘가 채점 기준인 거예요. 얘는 채점 기준이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전표 입력 분계만 정확하게 발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중 되면 여러분 잘 쓰다 보면 잘 안 쓰다가 쓰니까 얘 쓰면 나중에 헷갈려요. 출금이면 대변에 돈 나가야 되는데 왜 차변 쓰지? 그러면서 이 상황인데 얘를 출금을 입금으로 바꿔버리고 틀리고 어이없게 틀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시험할 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처음에 연습시키는 거 몇 개는 해볼 건데 그 뒤로는 저는 출금 전표는 안 쓸 거예요. 출금 입금 전표는. 자, 컴퓨터는 같은 날짜에 같은 번호면 하나의 전표로 보는 거예요. 얘 번호 두 개가 1일 날에 2번이다라고 하니까 같은 하나의 전표로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호는 우리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한 우리 입금표 같은 거 써보신 분 보면 옆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내가 알아보기 위한 번호지 그 번호는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2일날 자, 2 엔터 치고 자, 똑같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이번엔 카드로 우리가 결제했다라고 볼게요. 신용카드로. 우리 전에 무슨 카드사가 있었죠? 자, 우리는 카드를 시티 카드로 회식비를 결제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부터 쓴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다. 100만 원이고 또 똑같이 이제 엔터 치고
대변이면 4번이죠. 자, 그럼 카드로 결제했으면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외상인데.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그럼 미지급금에는 거래처를 꼭 써라고 했는데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등록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런 표현이 써져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우리가 과거에 거래처 등록했던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티카드사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거래처 쓰는 거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복리후생비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볼게요. 회식비를. 자, 그럼 3일날 자, 차변 대변 아무거나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대변부터 4번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쓰는데, 자, 그냥 엔터 치시면 위에 있는 글자가 따라올 거예요. 위에 있는 글자 따라오죠. 자,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가지고 지금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입력 안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만 알아보려고 적어놓는 그런 조교나 거래처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코드 번호가 없으면 거래처를 안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시티카드 보통 예금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깔끔한 성격이야.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으면 지나가면서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안 따라와요. 근데 안 지우고 가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와도 상관은 없어. 내가 보기 싫고 지저분하면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만 따라오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통 예금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자금 관리가 시험 챕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사의 시험은 자금 관리가 시험 챕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금에 어디 은행 통장이다, 당좌예금도 어디 은행 통장이다를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이 어디 어디 은행이다라고 쓰면 신한은행이 보통 예금이네요. 그러면 신한은행이다라고 이렇게 100만 원 나갔으면 100만 원이다. 그럼 대변 썼으면 차변 써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차이가 적혀 있으면 아직 차변 대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얘가 복리후생비다. 자, 이 거래처 안 따라오게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거래처가 안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얘 100만 원이다라고 치면 우리는 차변 대변 어느 걸 먼저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100만 원 준 줄 알았는데 봤더니 3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준 거예요. 70만 원만 현금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자, 저처럼 여기에 1일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0만 원을 줬다라고 쓰고, 이거는 7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 거다라고 금액을 맞추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럼 지금 우리 봤을 때는 얘 차변 대변의 합이 안 맞죠? 지금 얘는 대변만 있고 얘 둘이는 안 맞죠? 근데 컴퓨터는 같은 날짜 같은 번호면 같은 전표를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기능 모음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찾으셨나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아래에 번호 수정이라고 있죠. 번호 수정을 클릭을 해서 얘 둘이를 3으로 바꾸든 얘를 2로 바꾸든 다 똑같은 번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얘가 같은 하나의 전표로 묶이게 되죠. 지금 아래 뒤를 보면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같은 전표라고 색깔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같은 날짜에 같은 전표 번호를 써주면 얘는 하나의 전표로 인식을 하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입력할 때 여기 커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 쓸 때는 다시 번호 수정 눌러서 얘 밖을 없애버리는 게 편해요.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날짜 순대로 돼 있어요. 날짜 순대로 번호 순대로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날짜 순 번호 순대로 컴퓨터가 정리를 하니까 내가 입력할 때는 사이에 넣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제일 아래 빈칸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치가 다 입력돼 있는데 2일날 거 써야 돼. 그럼 아래 쓰면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 위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제일 아래 빈칸에 계속 더 추가로 쓸 거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변경하는 걸 대체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이 재고 자산을 우리 생산이나 판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때는 재고 자산이 대변에 다른 용도로 썼으면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재고 자산을 대변에 쓰게 될 건데 대변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때 우리가 꼭 써줘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타계정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요 번호를 8번을 쓸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비정상 감모 손실에서 상품이 없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800원. 그럼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생산이나 판매가 아니고 분실하거나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팔린 게 아니라는 사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상황으로 대변에 나가면 판 줄 알아 컴퓨터가. 그럼 컴퓨터한테 판 게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쓸 건데 이렇게 제가 가로로 8번이라고 사인을 보내는 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제가 컴퓨터의 분계로 쓰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800원 대변에 상품인데 적요 8번이라는 게 여기 숫자 8번 쓰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얘를 꼭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무조건.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대변에 재고자산이 오는 분계를 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대변에 재고자산이 팔린 거에 대해서는 분계할 일이 없어요. 팔린 거에 대해서는 분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산 상품을 기부했어요. 그럼 상품 기부한 만큼 없어진 거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다. 그럼 차변에 기부한 거니까 기부금이다. 이렇게 해도 얘 팔린 거 아니잖아. 팔린 거 아닌데 그대로 두면 팔린 거에 원가주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 기부금으로. 얘도 상품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바뀌었다. 얘는 상품이 기부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처음부터 기부하려고 사왔으면 기부금이라고 썼을 건데 팔려고 사왔다고 상품이라 썼는데 그걸 기부해버렸으니까 기부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직원 주려고 했으면 복리후생비라 해야 될 건데 상품 썼다가 얘를 주게 되면 여기 기부금이라고 대체됐다는 게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회계 1급이라는 시험을 보면 자, 이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지인데 어느 시험이든 간에 문제지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얘가 방금 8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면 그거 조교는 생략하는데 얘는 안 하면 틀리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채권 채무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금 없는 한 제가 코드 번호 있어야 된다 했죠. 기등록되어 있는 코드 번호 선택하는 걸로 거래처를 써라. 채권 채무에 안 쓰면 틀렸다 하겠다는 거고 제가 계속 500번 800번 이야기하는 게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써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 때 적혀 있는 입력시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에 대해서 계속 이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500번 800번 거래처 써야 된다.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타깃은 대체 숫자 8번 써야 되는 거니까 8이라고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꼭 해야 되지 안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좌우 부가가치세 하고 나서 할 매입 매출 전표도 똑같아요. 조교 써라, 거래처 코드 써라, 800번 나눠 써라, 500번 800번 분리해서 써라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제가 꼭 표현할 때 실수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표현이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8번. 자, 이건 재고자산이 대변에 입력할 때에 조교 8번을 꼭 써야 된다. 자산으로. 매출 말고 상품, 원재료, 제품 이게 대변에 나갈 때 우리는 조교 8번을 쓰는 거예요. 판 건 잘한 거잖아. 그죠? 자, 이때만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책이 있는 거 가지고 입력하면서 연습을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